레미 본니아스키는 네덜란드 출신의 뛰어난 킥복싱 선수로 그의 별명은 플라잉 더치맨 또는 젠틀맨입니다. 그는 킥복싱의 세계에서 특히 유명한 K1 그랑프리에서 3회나 챔피언에 오른 전형적인 아웃복서로 그의 경기는 언제나 관중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본니아스키는 강력한 가드를 기반으로 한 방어 기술을 통해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킥과 무릎을 사용하여 데미지를 주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의 폭발적인 킥 공격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전투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그의 전투 스타일은 마치 거대한 방패와 날카로운 창을 교묘하게 번갈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그는 견고한 가드를 세우고 상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이후 로우킥을 통해 점차적으로 상대를 공략합니다. 본니아스키는 빈틈이 생기면 화려한 무릎 공격과 강력한 킥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의 경기는 언제나 긴장감 넘치고 상대를 압도하는 그의 기술은 킥복싱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레미 본니아스키는 모델로 활동할 정도로 뛰어난 비율을 자랑하지만 다른 탑 컨텐더들과 함께 파이팅 포즈를 취하게 되면 그의 팔과 다리가 길고 굵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하체 내구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암시하며 그가 사용하는 로우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강력하고 강인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킥은 묵직한 느낌을 주어 상대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합니다. 특히 그의 플라잉 니킥은 레미 본니아스키의 상징적인 기술로 자리 잡았으며 이로 인해 그는 플라잉 젠틀맨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본니아스키를 떠올리면 플라잉 니킥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그는 기습적인 하이킥과 함께 이를 잘 활용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복싱 기술은 킥을 보완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며 상대의 흐름을 끊는 데 있어 그가 지닌 펀치력 또한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를 킥복싱의 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었으며 그의 경기는 항상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본니아스키는 인터뷰에서 킥을 위해 펀치를 사용하고 레그킥을 위해 바디킥을, 하이킥을 위해 레그킥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경기를 관찰해보면 실제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인터뷰에서 언급한 대로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화려하고 강력한 킥을 구사하기 위해 여러가지 세팅을 능숙하게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그를 킥복싱의 세계에서 더욱 독특하고 매력적인 선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과 2004년 월드 그랑프리에서 그의 화려한 스타일로 큰 인기를 얻었던 것과는 달리 2005년부터는 그의 경기에 대한 안티팬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미 슐트와 함께 가장 많은 안티팬을 가진 챔피언 중 한 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선수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복잡한 과정을 겪게 했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의 기대와 반응은 언제나 그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며 본니아스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사시급의 과도한 판정 이익이나 다소 졸렬한 경기 운영이 많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무사시는 사실상 내추럴 헤비급이 아니었다는 변명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본니아스키는 2m에 가까운 키와 100kg이 넘는 체중을 자랑하며 그의 KO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첫 월드 그랑프리에서 보여준 어그레시브한 플레이를 고려할 때 그의 성과를 단순히 피지컬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본니아스키는 특히 세미 슐트에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2000년대 후반 세미 슐트를 제외한다면 본니아스키가 가장 뛰어난 킥복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니아스키가 정리했던 바다 카리나 피터 하츠는 세미 슐트와 대등한 경기를 펼쳤던 반면 본니아스키는 세미 슐트에게 힘을 쓰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했던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결과는 본니아스키의 기량이 뛰어난 만큼 특정 상대에게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경기는 항상 긴장감 넘치고 세미 슐트와의 대결은 특히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본니아스키는 선방어 후공격을 지향하는 독특한 전투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앞면은 강력한 가드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는 복부와 다리에 대한 내구성을 믿고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턱 또한 약한 편은 아니지만 복부나 다리에 데미지를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본니아스키의 뛰어난 방어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는 종종 상대에게 데미지를 돌려주어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스타일은 킥복싱 경기에서 그를 더욱 강력한 선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미 슐트는 슈퍼헤비급 체격을 지닌 선수로 본니아스키의 복부를 쉽게 뚫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선수 간의 대결에서 로우킥을 주고받더라도 본니아스키가 받는 데미지는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본니아스키의 방어적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체격과 힘에 의해 그의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본니아스키는 뛰어난 기술과 빠른 반응 속도로 유명하지만 세미 슐트와의 대결에서는 그 강점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킥복싱에서 체격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야스키는 세미 슐트와의 공방에서 딜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는 선방어 후공격 스타일이 몸에 밴 선수로 강력한 방어를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한 후 반격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그러나 세미 슐트는 그의 방어벽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로 이로 인해 본야스키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본야스키의 뛰어난 방어력이 그에게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미 슐트와 맞붙을 때는 본야스키가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쪽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본야스키의 기술과 전략이 상대의 체격과 힘에 의해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킥복싱에서의 체격 차이가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결은 본야스키에게 있어 많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그의 경기 스타일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했습니다.